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저희 21년도 지역농축협 자기소개서 특강 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좀 스펙이 낮으신 분들이 합격하셨던 자기소개서의 공통점 짚어봤고요. 1번 쉽게 복붙할 수 있는 예시 살펴봤고요. 2번 예시까지 같이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희 3, 4, 5번 강의 계속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작성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1, 2번 작성 안 하신 분들은 먼저 1강부터 듣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항입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전파한 사례를 소개하래요. 저는 사실 1, 2, 3, 4, 5번 문항 중에 뭐 여러분들과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항이 제일 애매했어요. 차라리 성과가 났던 경험이 있냐,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은 차라리 그 경험은 꺼내오기 쉬운데 이렇게 좀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문항? 어떻게 보면 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문항은 의도가 뭘까 어떻게 풀어야 할까를 계속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문항이 가장 어려웠었어요. 근데요, 저는 이제 1, 2, 3, 4, 5번 문항을 쫙 봤을 때 고객 관련 경험을 풀 수 있는 문항은 이 문항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지 고객 응대 자세를 어필할 수 있는 문항으로 이 문항을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객 응대 경험이 사실 아니어도 돼요. 다른 그냥 회사에서 일하실 때 경험을 작성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4번? 네, 가볍게 쓸 수 있는 거 말고는 1, 2, 3, 4, 5번에 고객 응대 경험을 중점적으로 풀 수 있는 문항이 그렇게 딱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게 풀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굳이 뭐 고객 응대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고객 응대를 할 때 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소재만 드러나 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앞서 이 문항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문항의 의도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지점을 밝게 만들 막내가 필요해서 묻는 문항인가 혹은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는 그냥 정말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시도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낸 그런 경험을 묻는 걸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제가 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TVN 그 드라마 스테이지에서 했던 박성실 씨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막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단막극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단막극도 봤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AI 콜센터에서 AI가 이제 콜센터를 대체하니까 이제 해고되지 않기 위해 나만의 고객 응대법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신 그 주인공 박성실 씨가 잘리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상담법을 고안을 했고 남은 다른 직원들도 자신만의 상담법을 고안을 해서 뭐 불만 고객 이임률을 확 줄였다라는 소재인데요. 뭐 결말은 좋진 않긴 하지만 이 소재 자체가 이 문항에서 원하는 방향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예시에서는 이 박성실 씨의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간단히 작성하시기 위해서 먼저 고객 응대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고객을 응대했던 아르바이트에서 뭐 과외였으면 학생도 고객이니까요. 이렇게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내가 고객을 위해 다른 사람들은 좀 안 했었는데 나만이 했었던 차별화된 고객 응대 방법이 뭘까?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조직 성장이나 고객 만족을 이뤄냈던 경험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하게 봤을 때 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르신들이 메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르신들만의 메뉴판을 갖고 와서 설명법을 만들었고 내가 그거를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더니 어르신 고객을 많이 유치했다 라고 하는 것도 이 3번 문항에 부합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겠죠. 나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남이 달라졌던 것도 좋고요. 내가 변하면서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팁을 공유한다던가 도와준다던가 해서 이렇게 닦아준 경험을 작성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내가 긍정적으로 인사를 잘했더니 분위기가 밝게 변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행동을 구체화할 수 있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나의 긍정적인 변화로 조직, 팀, 타인의 변화를 일으켜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 이에 나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를 했고 왜 이렇게 했냐면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했더니 이로 인해 성과가 발생했습니다. 성과가 발생했고 내가 나만 여기서 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할 수 있게 기반을 닦아준 결과 다른 사람도 변했고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단막극 내용을 갖고 바로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을 공유해 함께 나아가다. 콜센터 근무 당시 악성 고객을 대하는 상담형 응대 방식을 팀에 공유해 공객물만 0%를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인입되는 악성 민원 전화가 많아 이를 줄일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상황이 나오죠. 이처럼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고객 응대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고객의 개인적 어려움을 소화하는 상담형 응대 방식을 고안했고, 상담 자격증 및 교육 이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살려서 고객의 개인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면 고객의 분노를 1차적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나오게 되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악성 민원의 VOC 인입률이 매우 감소했고, 내가 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사례와 고객 반응 등을 정리해 팀에 공유를 했고요. 나아가 다른 팀원들도 역시 고유의 응대 방식을 찾도록 도운 결과 전 팀원이 고객 응대 방식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해 VOC 0%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변해서 다른 사람도 변해서 고객 만족과 조직 성과를 이뤄냈던 거죠. 이를 통해 개개인의 변화는 조직의 변화와 고객 만족을 불러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협인이 된 후에도 조합원과 지점의 성장을 위해 긍정적 변화를 나눠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고객을 응대할 때 혹은 업무를 할 때 내가 긍정적으로 변했고, 내가 업무를 개선하기 혹은 조직을 위해 고객을 위해 무언가 조금 변했고 다른 사람들도 변할 수 있게 도왔다, 혹은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보고 도운 결과 조직이 다 함께 변했다라는 얘기를 여기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4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농협에 지원한 지원 동기 작성하고요. 그 지원 동기를 기반으로 어떻게 입사 후에 기여할 건지를 첨바이트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1강에서 지역과 농촌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 자기소개서에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4번 문항에 지역과 농촌에 대한 애정을 풀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작성할 때는 어떠한 전문가를 설정한 다음에 여기에 맞춰 풀어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굳이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입사 후에 내가 실천하고 싶은 가치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지역농협의 지원 동기나 이런 거를 쭉 봤을 때 굳이 전문가를 설정하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가치를 실천하고 싶다라고 했어도 충분히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에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미래의 농업, 농협, 조합원 성장에 함께하겠다라는 얘기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 지원 동기에서 변하지 않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지원 동기는 우리 이 기업이 최고야, 어때서 좋아 라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마침 너희가 부합하더라 라고 작성한다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원 동기를 바탕으로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업 얘기만 들어가게 된다면 그 기업에서 내가 어쩔 건지를 작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농가와 지역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1차적으로 찾아주시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가치와 지향점이 있었는지, 느꼈는지, 중요성을 느꼈는지, 그리고 지역의 특색이나 농업의 특색에 맞춰 기업 방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굳이 지역명을 쓰지 않더라도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경우 어떠한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산업이 활성화된 지역에서 도농간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지역의 특색을 요약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로 작성을 해주셔도 되겠죠.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모두 적기에는 사실 글자 수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조사 부분은 사실 간단히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농가, 지역 농업에서 지향점 가치를 실현하고자 농협에 지원하게 됐대요. 어떠한 경험을 통해 무엇을 실현하며 만나며 지향점과 가치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됐는데, 이에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가치 지향점을 이뤄내기 위해 입사 후 어떻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나눠주셔도 되고요. 첫째, 둘째, 셋째에서 내가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는 걸 이게 본격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예시 살펴볼게요. 농가의 범위를 넓히다. 빠르게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사회에서 농가 영역 확장에 이바지하고자 농협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내 경험이 나옵니다. 지원 동기를 갖게 된 내 이야기가 나오죠. 내 이야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역 온라인 시장 플랫폼에 대해 조사하며 농가와 유통망의 범위를 확장할 때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농가 영역을 확장하고자 지역 농산물 유통망 확장에 앞장서는 농협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입사 후 여기에서는 기준을 이렇게 나눴네요. 온라인, 오프라인의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온라인으로는 농가의 범위를 확장하겠다. 창업을 꿈꾸는 젊은 지역민과 여기 젊은 지역민이 많은가 봐요. 젊은 지역민과 소통해 농산물 사업 구축을 돕고 블로그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내 경험이 나오죠. 내 역량이 나와요. 전국 대상 농산물 판매 플랫폼을 구축해 물류 인력 등의 자원의 소비를 촉진하며 지역 경제의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도 발로 뛰어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하겠습니다. 두 문단 다 내가 뭐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직접 지역 농산물 사용 홍보지를 제작해 배부하며 지역 내 산업단지와 관광지 내 업체가 도시락, 식료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입사 후 이처럼 농가의 영역을 확장해 농가소득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뤄내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간단히 지원 동기 이렇게 간단히 작성을 해주시고 입사 포부 내가 뭘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문항 볼게요. 지난해에도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최근 우리 사회는 언택트 사회래요. 포스트 코로나도 아니고 언택트라고 명시를 해줬어요. 언택트 사회로 변화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작성해보라고 합니다. 언택트가 비대면인 건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코로나 이후의 사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겠지만 여기에선 비대면이라고 아예 딱 단정 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대면 사회에서 매출 증대나 농가소득 증대를 이뤄낼 수 있는 혁신 방안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혁신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신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혁신 아이디어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앱이나 홈페이지, 온라인 기능 등을 구축하는 것도 혁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해서 기존 방안을 개선하고 기존의 성장을 이뤄내자라는 것도 혁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혁신의 의미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제가 봤을 때 이 A가 가장 큰 범위의 혁신이고요. C가 가장 좀 온건적인 방식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를 작성해 줄 때는 첫째, 현재 농협이 어떠하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혁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콕콕 집어 설명을 해주시는 게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자, 언택트 사회를 겪으면서 농협이나 농가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디지털 기술과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택트라는 조건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디지털 기술이 빅데이터, AI, VR 이런 식으로 디지털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어야겠죠. 어떠한 언택트 사회에서 농가소득 증대 이런 거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택트 사회로 접어들며 언택트 사회 특징하기 때문에 이러한 언택트 사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나 어떤 것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행한다면 기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바로 예시를 볼게요. 이거 정말 저 사전조사 하나도 안 하고 흐름만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니까요. 여러분 흐름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거래를 활성화하다.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는 언택트 사회에서 디지털로 농가 소득 증대를 이뤄내기 위해선 지역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택트 사회로 접어들며 대면으로 거래하는 유통업 지점이 감소하고 배달앱 등 물류를 통한 간편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농가 농협의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역 한정 거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언택트 사회에 대한 특징이 요약이 됐고 이걸 위해 어떤 거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죠. 이를 위해 먼저 농협이 지역 내 각 농가를 온라인 마켓에 등록시킨 후 판매 물품 출하가능 기간 배송 가능 범위 등을 데이터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지역 농산물 판매 범위를 지역으로 한정해 신선한 채소를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플랫폼 앱을 구축할 거고요. 나아가 고객별 연령대, 기저질환, 거주 장소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한 다음에 디지털 기술 나옵니다. 구축한다면 맞춤형 농산물 정기 배송 등까지 시행해서 농가에서 주기적으로 배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혁신은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민의 만족 역시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사 후에도 이렇게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디지털 기술이 들어간 채로 어떻게 하면 농협이 성장하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농업이 소득을 증대하게 할 수 있을지를 이 A, B, C 중에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나는 거를 채택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렇게 1강에서 2강까지 1번에서 5번까지 살펴봤는데요. 문항이 사실 쉽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보면은 여러분의 경험에서 분명 있을 법한 소재들이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제가 들어드린 예시보다 정말 1000배 만배 좋은 아이디어를 꺼내낼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차분히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하신 다음에 쭉쭉쭉 작성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꼭 합격하셔서 저희 면접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